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여러분,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제목만 들으셔도 너무 재미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도 뵙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미장원에서도 옷가게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귀 쫑긋해서 들으시는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이 나이에 뭐 민망하게 창피스럽게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딴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는데, 오늘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평범해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의 생활이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유, 이거 가지고 뭘 이걸 크게 그렇게 생각하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성생활은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메실로의 욕구의 법칙처럼 우리가 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운전하다가도 잠이 오면 갓길에 세워놓고 졸음 쉼터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 좀 개운하고, 또 배가 고플 때는 또 맛있는 맛점에 가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생활의 일부로 되어 있고, 메슬로의 법칙은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례이긴 하지만, 이 또 사례를 통해서 시니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사례 읽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감되는 것은 함께 공감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사례는 남편의 비밀 아지트입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안방? 주방? 화장실? 나만의 남편들이 비밀의 공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은 도대체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30분 이상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여기 사례에서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으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비밀 아지트. 사실 남편의 그 비밀 아지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남편이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간을,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휴식 공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시는 분은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 이상을 있으니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함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중등교사로 62세에 퇴직을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설화에 일남 일녀를 두었고, 10년 전에 이제 이 남편도 이혼을 하고, 또 아들은 결혼을 해서 딸이 3살짜리가 있고, 또 딸은 아직 남자친구랑 교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1년 전에 3살 연하인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고, 저에게도 전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전 남편이 사기, 투자 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양가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은 불가하였기에 28평 빌라에서 전세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퇴직을 한 상태고, 생활은 상연금을 가지고 두 부부가 노년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 사연을 주시는 분은 상가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친구의 소개로 마음이 끌림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외롭게 지내고 있던 중에 서로의 아픔을 알고 이제 누구 소개로 망설임 반 또 설레임 반으로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실생활에서 요즘은 그 재혼 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스팸 패밀리 또는 블렌디드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 원 가족 구성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 자녀 놓고 또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원가족 구성으로 쭉 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그 우리 생활 주기에서 뭐 초년기에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중년기에 또 사별 이혼, 또 노년기에 이제 그런 사별 이혼에서 가정이 원 가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새로운 가족들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부부들도 많이 있죠. 그래 여기에 사연을 주시는 분은 결혼식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재혼 부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녀들에 있는 자녀들은 서로 교류는 하지 않고 남편과 저는 따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와서 또 서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통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부부 관계를 저하고 하지 않고 남편은 비밀 아지트가 생겼습니다. 네, 참 재밌죠. 비밀 아지트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남편의 전처는 부부 관계를 할 때 리액션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 전 아내죠. 전 아내랑 이 부부 관계를 할 때는 아내가 굉장히 싹싹하기도 하고, 뭐 하고 나면 당신 오늘 멋져, 최고였어.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또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와. 또 사랑의 기술은 역시 당신밖에 없어 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리액션을 하여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밌게 부부 생활도 하고 하였으나 또 뭐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거로 인해서 이혼을 한 상태죠. 그리고 사연을 주신 분도 부부 관계를 할 때 또 한쪽에서는 부부 관계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전 남편은 그냥 책임감 있는 것처럼 남편으로서의 의무감을 다하고 또 자기를 대했고, 또 이 본인도 17년 동안 부부 관계는 이렇게 말없이 조용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의 남편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떨 때는 또 기분이 좋아서 절정기에 오르가즘도 오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뭐 그냥 부부 관계 하다 보니 아이와 딸을 낳아서 이제 또 이제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7년 동안 남편에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혼했고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의 전 남편
또 상대방의 전 아내는 전혀 다른 케이스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관계할 때 그 전부터 그 전 남편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했고, 또 남편은 전 아내하고 할 때 너무나 리액션이 좋아서 소통도 하면서 여기가 좋아, 여기는 괜찮아, 여기를 해줬으면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은 자꾸 저에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그냥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남편께서 어떻게 당신은 나무 토막처럼 리액션을 하지 않느냐며, 그래도 얘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저는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민망하여 정말 나무 토막처럼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지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나무 토막이라는 그 표현이 조금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무 토막이라는 그 표현이 웃을 줄도 모르고 반응도 없으니 움직임이 어색하고 경직되어 있다라는 사람을 아유 당신은 나무 토막 같아 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또 매력이 없다, 막막하다, 이제 이러한 등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토막 같아라고 얘기는 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냉동 참치라고 이제 또 표현도 해요. 좀 사람한테 조속한 언어로 사용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참치녀라고 하는 그 SNS 이런 데도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성적인 욕망이나 감정 표현이 차갑거나 또 연애 관계에서 반응이 둔하고 무심한 여성을 비유적으로 지칭할 때 그냥 참치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대요. 근데 이 남편은 이제 너무 리액션이 없고 하니까 나무 토막 같아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이 사연을 주신 분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인데, 재혼을 해보니까 또 다른 그러한 생활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저하고의 관계는 하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기본이 30분 이상 있다가 나옵니다. 네. 약간의 이제 변비도 있고 해서 그냥 화장실 사용을 그리 하냐라고 이제 생각은 했습니다만, 28평 작은 빌라에서 화장실은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야지만 저의 순서가 됩니다. 하루는 너무 급하여 화장실을 노크하고 문을 나도 모르게 열게 되었는데, 남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혼자서 비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고, 이런 남편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변태 성욕자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본 후로는 이분은 거부감도 들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남편이 굉장히 이제 싫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로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헤어지기는 싫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우리 그 자위 행위는
우리 시니어들한테 아유 뭐 민망하게 지금 이 나이에 내 몸도 귀찮아 죽겠는데 뭘 이걸 하나라는 그 시니어 어르신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자위행위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한테는 그냥 뭐 흔히 있는 일이고 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이제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거죠. 이 남편도 이제 그 전에 아내랑 아주 리액션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성생활을 굉장히 즐기고 재밌게 했었는데 두 번째 만난 이 여인은 정말 나무토막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나만이 있으면 혼자 즐겁고 좋아서 그냥 이제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이제 그렇게 즐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여성들도 자위행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통계표에 의해서 보면 우리나라하고 또 외국에 있는 나라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우리 여기에서 퀴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남편이 자위를 즐기는 이유는 1.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또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세 번째는 부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까요? 네. 이제 나만의 그 공간, 나만의 비밀 아지트에서 이 남편은 내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위를 하게 되면 수면에도 도움도 되고요. 또 성기의 혈류가 이제 순환이 되어서 또 뭐 도파민, 엔도르핀, 옥시토린 이러한 좋은 호르몬의 물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렇게 자위도 즐기고 또 이제 뭐 70대, 80대 되면 전립선 암에도 이제 뭐 그런 유발되기도 쉽기는 하지만 이제 가끔씩 만져주면서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뭐 스트레스 해소에도 자위행위는 굉장히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을 하게도 하고 또 아내는 하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니까 혼자서 비밀 아지트에서 샤워하면서 이제 즐기기도 하면서 또 긴장 완화를 시켜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보면 남성이 자위행위의 이유는 자위는 개인적 욕구를 해소한다. 셀프 러브라고 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 보면 사별한 사람, 또 이혼한 사람, 파트너가 있는 사람, 또 하고는 싶은데 파트너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이 자위행위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의 우울증을 감수하기 위해서 또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해서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그러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이 화장실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이유는 섹스리스 부부는 이제 부부 관계 단절로 되어 있지만 부부 관계는 하지 않지만은 또 자위행위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위행위를 하게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 관계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가 또 힘들고 또 오늘은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고
또 오늘은 좀 손만 잡고 조용히 잤으면 좋겠는데 또 그냥 하기는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남성 자위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혹시 남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변태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냥 편안한 단어로 변태라는 단어를 주시기는 했는데 이거는 변태는 결코 아닙니다. 정상적인 행위이고 또 자기의 그 셀프 러브를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니어 성생활에 정말 제가 뭐 인터뷰도 하고 노인정도 가보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것을 막 즐겨서 드러내시는 분이 있고 그냥 입 꾹 다물고 못 들은 척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연구조사 결과를 연구 논문을 찾아봤더니 남자, 여자 자유행위는 그렇게 뭐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미국 이런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연구 통계가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아직도 그 문화적인 그 차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민망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이 나이에 지금 뭘 하나 하고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국 논문에 보면 굉장히 이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니까 우리 그 사례 주신 분한테 얘기를 좀 했어요. 그걸 그냥 아름다운 눈으로 보고 그 남편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비밀, 남편의 비밀 아지트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사라진 콘돔을 찾아라입니다. 우리 콘돔 사용 많이 하시죠. 젊은이들한테는 그냥 아예 필수로 가지고 있고 또 핸드백에도 넣어 다니고 남성들 경우에도 그렇고 또 군대 생활에서 휴가 갈 때도 입구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콘돔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돔이 어떻게 보면 아유 그 콘돔쯤이야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분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크게 와 닿은 거죠. 우리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세 토끼띠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이 남편은 이제 군인이고 그 사연을 주신 분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라 남편 연금을 가지고 이제 재밌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남편은 만 53세에 이제 그 중령으로 제대를 했어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원하고 이 나이에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운동 삼아서 부부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두 부부가 유머러스하고 여행이며 뭐 책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이 노년 생활을 연금을 가지고 재밌게 생활하시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 운동 삼아서 부부 관계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 뭐 다른 운동 골프도 치시고 파크 골프도 하고 굉장히 활동이 다양해요. 그러함에도
운동 삼아서 하는데 이제 한번 운동할 때 되면 남자는 평균 한 25분 정도에 100에서 120 칼로리 정도가 이제 소모가 되고 여자는 그게 조금 한 70에서 90 칼로리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뭐 다른 운동도 하지만 운동 삼아서 부부 관계를 굉장히 즐기시는 부부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부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재밌고 하니까 굉장히 즐기고 또 자기가 즐겁고 하니까 친구들 만나면은 아유 이 나이에 어제도 했어 막 이렇게 아주 그걸 즐기면서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부부예요. 그리고 또 하게 되면 62세 토끼띠에도 오르가즘까지 계속 또 오르기도 한대요. 우리 오르가즘 한번 오르려면 계단 한 15분 오르기 정도 이렇게 쿱샷 8, 9표 픽이 한 20회 정도의 그 칼로리가 또 소모가 되죠. 두 부부는 그 나이에도 가슴도 뛰고 설레기도 하고 또 우리 부부는 건강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끄럽지만 주 3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건강하시죠. 그리고 생활력, 경제력도 굉장히 활력소가 넘치고요. 엄청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으신 그 두 부부예요. 또한 드라이브를 하다가도 서로가 원하면 모텔에 잠깐 들려서 쉬었다가 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걸 좋아하시는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를 섹스풀 부부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을 떠나오면 장소를 불문하고 차 안에서도 또 산행 갔다가 갈대 숲에서도 서로가 원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참 이런 부부 찾기 드물거든요. 물론 운동 삼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두 부부는 너무 텐션이 높아요. 이 생활함에 있어서 자녀들도 뭐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둘만 굉장히 재미있게 살아가는 부부인데 너무 이제 이러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하루는 경기도 인근에서 저수지가 있고 산세도 아름다운 곳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경기도 그 이제 저수지 쪽으로 가면 그 도로가 완전 이렇게 S자 코스예요. 자기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꺾이고 그러면 그냥 스킨십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S자 코스로 스킨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곳은 연인들이 분위기에 취하고 또 주변에 모텔, 호텔, 러버체어 완비, 물침대 완비 이런 광고판에 취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뭐 운전하면서 이미 스킨십이 다 이렇게 불타오른 상태라 우리 부부는 이 나이에도 서로가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원하고 있었고 이미 흥분이 되어 있어서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서로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버렸답니다.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또 오랫동안 결혼 생활도 35년 차, 뭐 36년 차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하다가 주변에 뭐 러브체어 완비, 뭐 물침대 완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아 여보 우리 그냥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들어간 거죠.
평일 낮 시간에는 대실료는 한 3시간에 5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미리 막 그 분위기에 취하고 흥분에 취해 있어서 30분도 안 되어서 시간도 채우지 못한 채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 좀 돈이 아까운 거죠. 가면 이제 충분히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거 섹스풀 부부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마자 뭐 대실료 돈 5만 원 주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30분 만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할 것 같으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건데, 대실료가 아깝고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성생활을 매우 즐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일본 갔다 오면서 형광 콘돔을 사가지고 와서 자랑하기에 궁금하기도 하여 몇 개를 얻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형광 콘돔 하면은 뭐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토끼띠 부부들 형광 콘돔, 여태까지 콘돔도 사용하기도 했지만 형광색이라 그게 이제 호기심도 생기고 남편하고 한번 해보려고 몇 개를 얻어온 거죠. 형광 콘돔은 그 인체 무해한 성분만 사용이 되어 있고, FDA 기준에서 이제 국제 안전 기준에 아예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제 이분은 잘 알고 있었고, 그 천연 고무 라텍스의 이제 안전 기준표에 그 통과한 야광 안료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 형광 콘돔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조심조심 시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보통 콘돔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분 전환으로 남편은 형광색 콘돔을 끼고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몰입하여 성적 절정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 이제 콘돔 사용하는 것은 뭐 임신 예방, 뭐 성병 예방 이런 것보다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재미와 분위기로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당신 수고했어요. 아우 뭐 형광 콘돔도 괜찮네. 그 불빛에 한 10초나 20초 정도 되면 이제 그게 형광에 의해서 불빛이 막 비치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어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사랑을 나누고 이제 끝나고 샤워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콘돔이 보이지 않아요. 앞불싸 어떻게 됐어요? 그 침대 위를 찾아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또 이제 3일 동안 계속 이불도 털고 청소도 하고 침대 뭐 밑으로 뭐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아무리 훑어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뭐 어떻게 질 속으로 들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부분은 그냥 늦은 나이에 한번 콘돔을 사용을 해봤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 분께서 이제 촉이 온 거죠. 혹시 질 속에 그냥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방문해야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나이에 정말 오랜만에 산부인과에 오게 되었죠. 근데 들어갈 때부터 조금 누구나 산부인과에는 참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 그게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일이니까 그냥 진찰대에 누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찰대에 올라가서 이제 이분은 너무너무 창피스러웠던 거예요. 남편하고 할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나를 그 의사 선생님 그 진찰대 위에 내 몸을 보여준다라는 게 참 민망스럽기로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천천히 그 질 속에 있는 것을 이제 꺼내 주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음이 안도에 숨도 쉬고 이렇게 잘 있는 것을 괜히 걱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제부터는 남편이 두려워지기까지만 합니다. 62세 이 나이에 산부인과에 가야 하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는 콘돔 사용 시에는 주로 한 30대나 40대 사이에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60대가 쓸 경우에는 이제 윤활 기능이 있어서 또 성관계를 할 때 마찰도 줄여주고 위생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면서 가끔 당신 말고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례들이 많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안도의 그 깊은 그걸 이제 해주면서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섹스풀 부부처럼 재미있게 생활하고 했었는데 이 나이에 그 질 속에 있는 콘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간 것이 이분은 그게 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니어 부부들도 이 콘돔을 사용을 한다. 윤활제 역할도 하고 또 이제 그 콘돔에다가 이런 젤을 발라서 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돌려보내시기도 했대요. 그래서 혹여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례가 나도 가끔 이런 거기에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해서 꼭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앉아서 이렇게 힘을 주면 그게 이제 손을 일단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앉아서 힘을 주고 자기 그 질을 이렇게 만져보면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 또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 이제 꺼내서 확인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게 질 속에 들어 있다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 해서 이제 꺼내기도 하고, 또 집에서 이제 처치하는 방법은 그런데 응급 조치를 하고 내가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의논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콘돔이 사라지고 없을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다 해서, 그게 또 위생상 좋지도 않으니까 또 뭐 예전에는 그 콘돔을 피임을 하기 위해서 또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라텍스로 자연 천연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거 콘돔이 질 속에 들어가서 너무 놀라거나 또 뭐 황당해서 이제 막 이러한 생활도 싫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제 사연을 주신 분들은 첫 번째 그 남편의 비밀 아지트, 그것도 그냥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처음 그걸 봤기 때문에 또 놀라웠고, 두 번째 사연도 형광 콘돔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이제 그것이 뭐 없어져서 깜짝 놀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가 자기한테는 아주 크고
또 자기한테는 무겁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니어의 성생활이 꼭 뭐 이런 것만으로 성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니어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또 잠이 오면 또 잠을 자듯이 혼자 파트너가 있어서 또 안 하시는 부부들, 또 파트너가 없는데도 사별을 하고 이혼을 해서 정말 이 성생활을 즐기고는 싶으나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내 마음에 나의 소리를 좀 들어가면서 정말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 노년 생활을 즐기고 또 이제 이 성생활이 만족하면 모든 일들이 자신감이 다 있거든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혼자 외롭게만 계시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 가을이 왔는데 가을에도 멋진 노년기에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기쁜 생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